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뉴스공장 1월 5번째 주 마지막 주입니다. 주간 전략 관련된 부분들의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관심을 줬던 부분들은 이제 달러 약세에 관련된 포커스 부분들이 집중을 좀 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만큼 달러는 신저가 불의 파동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저가에서 88까지 이제 진입이 좀 됐습니다. 90선 이제 심리적 저항대를 하회를 좀 했고 다시 이제 이번 주 내로 회복을 했느냐, 아마 뭐 바로 무너지는 것보다 트럼프는 재무장관은 달러 약세를 용인하는 쪽으로 코멘트를 해서 좀 추락 부분들이 나왔고, 이에 바로 그 다음날 트럼프는 달러 강세 쪽의 가능성 부분들을 코멘트를 하면서 달러가 좀 반등을 하는 그런 추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 이제 90선을 약간 하회하는 부분에서 저가 반등 부분들이 좀 일부 들어오겠죠. 중기 추세는 조금 더 하락되지 않을까. 87 전후 정도까지 오버슈팅 부분들이 나오면 85 정도까지도 일단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1차적으로 추세 자체가 바로 이렇게 반등하는 것보다는 좀 힘이 약해진 달러 약세 부분들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를 먼저 첫 번째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가 뭐 왈가왈가 좀 했습니다. 결론은 그거죠. 자기들 보호무역 하겠다. 돈은 거의 보니까 연준에서 2007년, 2008년도부터 해가지고 3.5조 달러를 돈을 풀었어요. 이 돈을 풀었으니까 돈을 해외 쪽으로 이제 많이 떠넘겨야 되겠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해외 쪽에 보호무역 관련된 부분들을 좀 코멘트를 하는 그런 트렌드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중국도 대상이고 우리나라도 대상이고 독일이라든지 전에 작년에 환율 그 지정국 관련된 후보가 6개 국가 정도 후보였죠. 이 나라들은 계속적으로 물건 팔아라, 물건 좀 사가라 라고 공격 태세 부분으로 좀 진행할 가능성 자체가 큽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트렌드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트럼프가 다보스 포럼에서는 뭐 자기들의 국제 제일주의 보호무역 부분들이 국제 협력 부분들을 훼손시키는 게 아니라 미국의 성장 부분들이 진행되면 글로벌 경제도 성장한다. 뭐 아메리칸 퍼스트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보호무역 관련된 부분들의 계속 그 정책적인 부분들의 이견, 아마 1분기 내에 중국과 아마 한판 붙지 않을까, 충돌 한번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예상 부분들은 크게 훼손시키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붙을 것 같습니다.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볼 부분들은 이제 달러가 약세가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90선을 다시 반등 부분들의 시도 부분도 진행할 건가. 아무래도 이제 31일부터 1일이죠. 이번 주 후반 정도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올해 3번 정도 금리 인상 부분들을 진행을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2번을 하든 3번을 하든 해야 된다고 하는 축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 하면 2번이나 3번 정도 안 한다는 그 의미 부분들은 경기 자체의 자신감을 잃었다는 하나의 표현의 문구로도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부분들은 급격하지 않게 점차적으로 천천히 이런 진행 부분들을 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30일 날이죠. 트럼프가 연두 교서를 코멘트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미국 방향, 정책적인 방향 부분 어떻게 하겠다, 인프라 투자 부분들에 대한 코멘트라든지 그 다음에 재정 관련된 부분들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죠, 셧다운 관련된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시간을 한 2주 정도 벌어놔, 2월 8일까지로 제가 기억됩니다만은 2주 정도 시간을 잠깐 벌어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의 방향 부분들 진행하겠다라는 코멘트를 좀 하겠죠. 물론 지금 우리가 대략적으로 뭐 FMC라든지 연도교서라든지 그 다음에 2월 2일 한중 경제장관 회의 부분들, FTA 관련된 부분에서 아마 미국이 역으로 우리가 보면 미국이 이런 공격 추세 부분들을 강화를 하면 할수록 그 6개국은 더 연합 부분들이 할 가능성 자체가 크겠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 하반기에 사드 관련된 부분들이 극점을 찍었다는 코멘트를 좀 드렸던 것 저는 역으로 한중 간의 협력 관계 부분들 가속 드라이브가 더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나라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매출 실적 그 판매 수출 비중 자체가 미국보다 중국이 더 큽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더 협력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되어야지만 미국과의 보호무역에서 어느 정도 좀 방어 전략 부분들이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사드 이후, 사드의 극점 찍은 이후에 협력 관계 관련된 부분들이 분명히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연두 교서라든지 그 다음에 FMC라든지 이런 내용은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의 전체적인 판 자체를 우리가 흔들 가능성 자체는 커요. 단기적인 흐름 부분에서 최근에 달러가 약세가 강화됐기 때문에 이걸 좀 회복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90선을 안착 부분 할 건가. 90선 안착은 일단 우리가 힘들다는 관점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 체크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달러 인덱스가 94선에서 지금 88선까지 거의 7포인트 가까운 수익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됐죠. 이걸로 빠지면 레버리지는 엄청난 겁니다. 이것은 글쎄요, 환산 부분도 안 해봤지만 FX 쪽에서 이 정도면 거의 더블 이상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흐름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 흐름이 전체적인 글로벌 매크로 부분에 긍정적인 시그널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일부 있다라는 얘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외부 변수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매매 전략 부분에서 대형주는 계속 순환매가 좀 돌고 있죠. 대형주는 순환매가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중형주 라인 부분들의 특징 부분을 본다면, 이제 셀트리온의 효과 부분들이 이제 상장 부분도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그 부분에 따라서 지금 KLX 300 관련된 중대형 종목군들의 시총 자체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 종목군들의 빈 곡간 부분들, 그리고 올해 IPO가 지금 카페24도 2월달에 상장 예정 부분들을 하면서 테슬라 기업들, 그리고 올해 IPO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상장 예정 부분들 되면서 두 가지 효과 부분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IPO 관련된 부분들이 드라이브가 상당히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로 보시면 셀트리온의 곡간 부분들을 채울 만한 관련 종목군들, 셀트리온 바이오그룹도 마찬가지고 제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게임주들, 그 다음에 이제 KLX, 코스피, 코스닥, 추산 150 종목군들의 주가 상승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좀 비슷하죠. 하나 섹터 부분들이 너무 급격하게 작년에 올라왔기 때문에 나머지 섹터들하고 기술 수익률 격차가 크다 보니까 밑에 있는 종목군들이 이제 위에 있는 종목군은 옆으로 횡보하고, 작년에 삼성전자처럼 그다음 밑에 있는 종목군들이 반등을 시작하는 형상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의 빈 곡간 부분들을 채우는 움직임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바이오 쪽도 일부 종목군인데 합니다만, 지난주에 특징 부분들 본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시총 부분들이 되는 게임주들의 움직임, 한 5%에서 7% 급등 부분들이 좀 나왔죠. 이게 하나의 그런 선상에서 움직임 자체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관심 있는 부분들은 트럼프의 보호무역 관련된 부분들보다 연두교서에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 부분들을 만들고 어떤 코멘트를 할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다음 주 체크사항의 하나의 포인트라는 얘기 좀 드리면서 1월 5번째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주간 전략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주말 편안한 마무리 하시고 내일 아침 모닝 브리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